2025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10가지 방법. 2025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루의 좋은 일을 기록하고 설렘을 기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처럼요. 아래의 10가지 방법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인 조언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1. 하루 중 좋은 일 3가지를 기록하기. 하루가 끝나갈 무렵 자신이 겪은 크고 작은 좋은 일을 3가지 이상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쾌한 기분을 느꼈던 순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안부 전화를 받았던 일, 혹은 퇴근길에 본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순간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일들이라면 무엇이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소한 행복의 요소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새 자신이 행복을 보다 쉽게 포착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 작은 즐거움에도 설렘을 가져보기. 우리 삶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창한 즐거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과 소소하게 즐기는 집들이 모임, 좋아하는 음악이 신곡을 발표하는 순간, 혹은 언젠가 가보고 싶었던 장소로의 가벼운 당일치기 여행처럼 기대를 품을 만한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즐거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설렘 자체가 실제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뇌를 낙관적으로 재편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를 활기차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음에 무엇을 즐길까,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기쁨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자주 질문해보세요. 사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순간에 대한 설렘이 훨씬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3.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기. 나는 오늘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이번 주말은 무조건 즐거워야 해. 같은 강박이 오히려 나중에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행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너무 의식적으로 쫓다 보면 역설적으로 일상 속 작은 즐거움마저 놓쳐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행복 추구의 역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행복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쉬어도 좋지 않을까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와 더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 역시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때 지나치게 이렇게 멍 때려도 되나? 라고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누구에게나 정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쌓여야 삶 속에 자연스러운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4.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자연스레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 나가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 만들던 관계가 과중한 책임감이나 경쟁심에 얽혀 있었다면 성숙해진 나이에 맺는 인간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순수한 즐거움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와 관용이 생기곤 합니다. 동호회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가벼운 커피 모임에서 얼굴을 트고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는 삶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고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컴펠리시티 실천하기. 우리는 흔히 친구가 힘들 때 돕고 공감해주는 것을 진정한 우정이라 여기지만, 사실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는 태도 또한 우정을 단단히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컴펠리시티라고 부르며 타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떻게 그런 멋진 일이 생겼어, 자세히 알려줘라며 구체적으로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사소한 성취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감탄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도 중요하구나 라는 감동을 줍니다. 반대로 무심한 반응이나 소극적인 태도는 우정을 조금씩 마모시킬 수 있으니 누군가가 기쁨의 순간을 공유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보길 권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6. 자신의 뿌리와 연결하기. 조상들의 삶과 가족사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감과 용기를 줍니다. 호주 멜버른 스윈번 공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역사와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정체성이 더욱 분명하고, 이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예컨대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더 먼 선조들이 어떤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게 되면 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가족사를 알아가는 일은 나라는
나라는 존재를 더 풍부하고 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어르신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오래된 앨범이나 관련 문서를 살펴보며 그 이야기를 정리해보세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얻게 되는 나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은 의외로 강력한 행복 에너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7.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도 큰 힘이 되는 긍정적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자원봉사를 통해 점점 통증 강도가 낮아지고 마음이 밝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을 돌보거나 식물을 가꾸는 일, 어린이를 위한 교육봉사,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등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과 세상을 돕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 효능감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공허감을 느낄 기회가 줄어들기 쉬운데 이럴 때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더불어 신체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보세요. 8.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기. 커피나 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우리에게 각성 효과를 주고 추운 날씨나 피곤한 순간에 반가운 친구가 되어주곤 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우울증 예방이나 집중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적절한 시간대에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저녁이나 늦은 오후 이후에 섭취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심할 경우 불안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기관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약 400mg 정도이며 이는 일반적인 커피 약 2에 3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늦은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디카페인 음료나 허브차 등을 선택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9.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확보하기. 운동과 숙면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벼운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일상 속 운동 습관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엔도르핀 분비를 통해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뇌와 몸에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우리 몸이 스스로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 기능과 면역력이 동시에 약화되며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7시 사이에 일정하게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 애쓰고 수면 위생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기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작은 감사 인사를 일상에 심어두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게도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오늘 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늘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처럼 간단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사했는지를 덧붙여 말해주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노력을 세심히 인식하고 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배려가 쌓일 때 주변 인간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친밀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자신도 행복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습관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감사라는 감정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지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